안녕하십니까, 제이킴입니다. 오늘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에 대한 비교 영상인데요.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간의 가격 차이가 같은 용량 256기가로 비교해도요, 아이패드 프로가 149만 원 정도고 아이패드 에어가 109만 원 정도라서 약 4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각 모델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최저가를 생각해보면 역시 아이패드 프로가 149만 원, 아이패드 에어 M3 신형 모델이 94만 원 정도로 무려 55만 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정말 많이 시청해 주셨던 저희 이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게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와 에어를 놓고 고민하신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 11인치와 아이패드 에어 M3 모델 11인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아이패드 에어 M3 언박싱 하면서 이 영상에서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 6세대, 즉 M1, M2 칩셋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기변하지 마시라고요. 돈 아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변을 좀 고려해 보실 만한 기종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혹은 그 이전 모델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도 들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교를 해보면서 이 아이패드 에어 M3가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비교를 해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요, 구매를 앞두시고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놓고 고민 중이신 분들과, 그리고 이미 난 에어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 중인데 근데 이제 좀 느려지고 새로운 모델도 나왔어, 기변할까? 라고 기변을 고민 중이신 분들 모두 궁금증을 좀 덜어드리고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일단 총평 부분을 보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총평 부분에서 물론 제가 항상 그렇듯이 아이패드 에어 M3 모델이랑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을 사용하면서 실생활에서 느꼈던 장점들, 단점들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도 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구매 선정 팁 충분히 드릴 예정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두 모델을 가지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뭐 카메라, 스피커, 렌더링 테스트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볼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각 부분마다 뭔가 제 의견이나 제 후기, 소감 이런 게 들어갈 부분들은 최대한 빼서 뒤에 총평 부분으로 다 빼둘 거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는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최대한 많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만 보시고도 판단이 쓰셨다, 그럼 뒤에 할 얘기는 그저 제 의견에 불과하니까 이건 무시하셔도 좋은데, 혹시 다 보시고 나셔도 고민이 되신다 하면 그때 총평을 봐주셔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 맞는 아이패드 모델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스펙 먼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아이패드 프로 M4와 아이패드 에어 M3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면 5세대 M1, 6세대 M2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M3까지 무려 3단계를 건너뛴 거고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2020년에 출시했기 때문에 2020년 9월이었을 거예요. 2020년에 출시했기 때문에 5년, 좋게 설명드려도 4년 반 정도가 지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스펙시트 상에서는요, 지금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인 거 똑같죠? 백라이트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 똑같죠? 해상도 똑같죠? 지원하는 최대 밝기 500니트로 역시 똑같고요. 디스플레이 코팅 처리까지도 똑같고 P3 생여격 지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했던 아이패드 4세대와는 달리 아이패드 에어 M3가 되면서 애플 펜슬 프로를 지원하기 때문에 맨 밑에 애플 펜슬 호버 라고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유일한 차이점인데, 이제 프로로 넘어오게 되면 디스플레이에서 조금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였던 것에서 울트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텐덤 OLED 패널이 들어갑니다. 이 텐덤 OLED라고 하면, 텐덤이라는 단어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뒤에 누구 사람을 태울 때 텐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폭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패드 M4 디스플레이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게, 디스플레이를 막 좀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그 좋은 디스플레이를 구현해냈다. 그게 그 텐덤 OLED 패널이고요. 어쨌든 그게 다르고, 해상도는 아이패드 에어 두 모델이랑 약간 다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해상도가 좋아져서 달라진 게 아니고요. 아이패드 프로가 베젤이 조금 더 얇습니다. 같은 11인치 모델이더라도 딱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밝기는 많이 달라요. 1000니트 최대 밝기를 지원하면서도 피크 최대 밝기, 니트 부분 최대 밝기가 1600니트 부분 최대 밝기까지 지원하면서 밝기 차이는 프로가 훨씬 밝은 화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코팅 처리 똑같고 애매한 건데 프로모션 기술,
120Hz의 주사율은 프로만 지원합니다. 역시나 P3 세경역 지원하는 거 똑같고요. 트루톤 똑같고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카메라인데, 카메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후면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전면 카메라에서는 특히나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M3 모델 간의 차이가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700만 화소의 페이스타임 HD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와는 달리 아이패드 에어 M3 모델에서는 가로형이고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1200만 화소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M4 모델도 비슷한데 뭐 트루뎁스 카메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한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USB-C 커넥터를 통한 충전 지원하는 거 똑같은 대신에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에서만 썬더볼트 USB4를 지원하고요. 터치 아이디도 아이패드 에어는 두 모델 다 똑같습니다. 세월은 좀 지났지만 여전히 M3 모델에서도 터치 아이디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고요. 스피커도 조금 다릅니다. 아이패드 에어 두 개는 모두 다 양방향 스테레오 스피커라 그래서 스피커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래서 세로로 놓고 보실 때는 위아래에서 소리가 퍼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로로 이렇게 돌려서 뭔가를 보고 들으실 때는 양옆에서 스피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로는 조금 다릅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총 4개가 위치해 있어서 총 4방향에서 스피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크 역시 2개가 달려있는 아이패드 에어 두 모델과는 달리 프로에서만 4개가 달려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라, 유일하게 좀 각 모델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고 왔는데, 칩셋 같은 경우도 이름에도 칩셋이 달려 있듯이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실생활에서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솔직히 어쨌든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패드 M3는 당연히 M3 칩셋이 들어있는데 8코어 CPU, 성능 코어가 4개, 효율 코어가 4개입니다. 그리고 9코어 GPU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로 넘어오게 되면 M4 칩셋으로 넘어오고 나서 CPU가 하나 늘어납니다. 근데 성능 코어는 하나 줄어요. 3개, 그리고 효율 코어가 6개로 구성된 총 9개 코어의 CPU가 탑재가 되고, GPU 코어 같은 경우도 에어 M3 모델보다 하나가 늘어난 10개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속형 레이트레이싱이 뭐가 생겨서 미디어 엔진이 강화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실생활에서 하나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스펙 차이가 있어서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한번 디스플레이 차이로 들어가 볼 텐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많이 떠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총평 부분에 말씀드릴 거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각 아이패드 모델을 가지고 제가 뭐 쿠팡 플레이도 그렇고 넷플릭스, 디즈니 뭐 다 보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유튜브가 아닐까 제가 감히 예상하는데, 그 유튜브에서 4K 영상, 같은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이패드 프로 M4, 아이패드 에어 M3, 아이패드 에어 4세대인데 지금은 그냥 한번 직접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번 같이 좀 볼게요. 다시. 어떤 모델이 좋고 어떤 모델이 나쁜지는 여러분들 헷갈리게 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셋 다 똑같은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시고 용량을 확 올려가지고 그 나노 텍스처 글라스인가? 반사 방지 코팅 되어 있는 거, 그걸 선택하시지 않는 한 모든 이 세 가지 모델 다, 집에서도 그렇거든요. 옆에 와이프랑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아이패드로 틀어놓으면 형광등 밑에서 그게 조금 보기가 불편해요.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건 지금 세 가지 모델 다 제가 조명 아래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똑같이 느껴지는 증상인데, 어쨌든 디스플레이 품질 차이는 세 모델이 조금씩 계속 다 났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차이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 테스트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도 한번 같이 들어보실 텐데, 프로 M4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와, 좋긴 좋아. 아니 이렇게 얇은데 이거 어떻게 잘해. 에어 M3입니다. 소리는 전부 다 최대고요.
에어 4세대 들어보겠습니다. Shining like a beacon of bright stars. How will life go on and fly? Guiding me every 지금 스피커까지 들어보셨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후면 카메라 비교입니다. 근데 후면 카메라는 제가 총평 부분에 따로 뺄 것도 없이 스펙시트 상으로도 보셨겠지만 후면 카메라 때문에 나는 이 모델을 거르고 이 모델을 선택해야지 라고 할 만한, 이렇게 뭐 비슷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정도의 차이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보시다시피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아이패드 프로 M4로 찍은 거고요. 중간이 오늘의 주인공 아이패드 에어 M3,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로 찍은 사진들인데,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퀄리티적으로는 그냥 차이가 안 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색감적으로 어떤 디테일을 잡는 것들은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기기 자체의 후보정의 차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라서, 지금 퀄리티 같은 경우는 이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쭉 확대해서 들어간 사진만 보셔도 거의 뭐 디테일의 차이, 선예도의 차이, 사진 퀄리티, 품질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고요. 후면 카메라에서는. 그리고 색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색감은 약간씩 달라요. 지금 첫 번째 장 소파 나온 사진 보시다시피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조금 더 마치 채도를 좀 올린 듯한 쨍한 사진이 나왔고, 현실과 조금 비슷한, 제일 그나마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면, 반대로 에어 4세대와 에어 M3 같은 경우는 이제 채도를 좀 뺀 느낌, 오히려 채도를 올린 것 같았던 프로와는 다르게 그 정반대입니다. 채도를 좀 뺀 느낌, 좋게 얘기하면 느낌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담아 주었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모델 그 딱 중간 정도가 실제와는 제일 비슷한 색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모델 간의 색감 차이는 뭐랄까, 이게 좋다, 이건 나쁘다 라기보다는 내 취향엔 이게 맞는데,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제가 더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전면 카메라예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를 요즘 더 활용하게 되는 계기가 전면 카메라인 것 같아요.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대학교에서도 팀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가 유독 중요한데, 제가 전면 카메라로 전부 다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세대를 가지고 제가 전면 카메라를 켜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입니다. 저는 지금 딱 정면에 있는 제 얼굴을 보고 있고, 카메라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제 얼굴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질도 지금 물론 촬영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촬영 환경이 좋긴 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안해도 화질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 라는 생각이고, 센터 스테이지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페이스타임이나 기타 화상회의 어플 같은 걸 사용하실 때는 또 이렇게 또 가면은 카메라가 따라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되고, 그 다음은 아이패드 에어 M3입니다. M3 같은 경우도 전면 카메라 화질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지금 아이패드 에어 M3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이패드 에어 4세대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스펙시트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가장 큰 차이인데, 저는 지금 제 얼굴 정면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 옆에를 보는 것 같이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카메라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면을 보고 있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데도 약간 딴청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면 카메라 비교는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요, 간단 테스트 겸 영상 렌더링도 해봤는데요. 최대한 이 세 모델 간의 어떤 프로세싱, 성능, 속도만 비교하기 위해서 세 모델에서 모두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 러쉬, 그러니까 아이패드 버전의 어도비 프리미어를 사용했고요. 사용한 영상은 저희 유튜브 촬영에서 사용하는 서드 카메라인 소니의 A7C2로 찍은 4K 영상이고요. 422 10비트의 영상이자 약 30분 정도의 분량이 되는 영상이라, 영상은 꽤나 무거운 영상으로, 단일 영상이긴 합니다. 어쨌든 꽤나 무거운 영상 파일로 똑같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프로그램 안에서는 역시 세 모델 모두 동일한 작업, 프리셋을 이용한 컬러 그레이딩 정도만 입혀서 렌더링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꽤나 정직했습니다. 일단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 같은 경우가 약 19분 5초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아이패드 에어 M3 모델 같은 경우가 약 20분 55초 정도가 소요되었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같은 경우가 무려 35분 5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을 하고 계신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에어 M3로 넘어왔을 때는 무려 약 4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아이패드 에어 M3에서 아이패드 프로 M4로 넘어오면서는 약 9%에서 1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들려드렸는데, 총평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아이패드 에어 M3로만 얘기를 해보자면 큰 변화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이 아이패드 에어 M3가 디자인도 그렇고 뭐 큰 변화는 없었잖아요, 성능적으로도. 근데 어쨌든 이 카테고리 안에서는 좀 확실한 제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학과나 특정 직군 이런 걸 언급하긴 그렇지만,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중에서 아이패드 활용 빈도가 난 좀 있다, 기본형 아이패드보다는 조금 좋은 아이패드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막 성능도 뭐 최상위, 가격도 막 최상위, 이런 아이패드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패드라면 솔직히 애플 안에서는 라인업이 에어밖에 없어요. 그런 사용자분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사용자가 거의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선택지는 솔직히 얘밖에 없으니까 아이패드 에어 M3 모델로만 놓고 보자면 나쁘지는 않다. M3 칩셋도 그렇고 여러모로 나쁘진 않다는데, 아이패드로 보자면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 사용자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때부터 아이패드를 10년 이상 써오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무슨 뭐 칩셋 성능이 부족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제 작업 일정이 뒤로 밀리고 이런 경험을 해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아이패드에서 바라는 것은 이 OS의 개선과 아이패드 에어의 경우에는 이제 주사율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품질의 개선, 뭐 이 정도를 저는 좀 바라는데, 반대로 애플에서는 이 칩셋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M4 칩셋 같은 경우에도 아이패드에 가장 먼저 탑재하고 가장 먼저 발표를 했죠. 아이패드에서도 이 칩셋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건 솔직히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어 M3 같은 경우도 가장 기본형 정도가 100만 원이고요. 이 정도 돈을 주고 샀으면 또 이게 아까워서라도 나 잘 활용해야지 이러면서 펜슬도 사야 되고, 하물며 키보드도 살 수도 있죠. 그럼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형의 이야기고요. 나는 13인치가 필요해, 플러스 나는 셀룰러 모델도 필요한데 용량도 조금 넉넉해야 돼, 이러면 아이패드만 200만 원에 육박합니다. 200만 원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를 들어 지금 M4, M2, M3 이런 칩셋들이 현역으로 지금 애플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맥북 프로나 이런 프로 라인업에만 M4, 맥북 에어 M3, 아이패드 정도는 한 2계단 정도 아래인 M2 정도를 쓰면서 디스플레이 품질이나 OS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총평을 드려보자면 약간은 아쉬운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주요 비교 대상이었던 이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에 대한 총평을 좀 드려보자면, 느끼셨던 정도는 보시는 시청자분들마다 다르셨겠지만 어쨌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죠. 그게 이제 뭐 40만 원어치의 차이냐, 50만 원어치의 차이냐 라고 반대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휴대성과 디스플레이 품질, 스피커 성능, 스피커 품질,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칩셋이라든지 뭐 램, 그거는 이제 후순위, 2순위 이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아이패드 프로 M4 모델만큼 얇고 가벼우면서 휴대성이 좋죠. 그러면서도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 품질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스피커 품질을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 거의 지금 시장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태블릿 PC 중에는 거의 최고라는 거죠. 근데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그럼 후지냐? 감히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아마 전 세계에 풀려있는 태블릿 제품군들 중에 최고 중에 하나로 손꼽힐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최고급이니까 소비자가도 역시 최고급이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추천은 또 다른 이야기죠. 추천을 좀 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생각하는 바가 동일해서 제가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좀 그대로 다시 빌려오겠습니다. 에어를 구매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100만 원이고요. 펜슬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최소 가격도 100만 원 초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를 구매하심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학업, 작업,
업무, 뭐 필기, 강의 시청, 화상회의 뭐 등등 여러 방면에서 나는 좀 이 아이패드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 정도는 드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판단 정도는 섰을 때 아이패드 에어를 구매해야 좀 그래도 큰돈 썼지만 잘 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돈이 좀 덜 아깝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프로는 어떤 분들이 사야 되냐? 여전히 제 생각은 동일합니다.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던 학업, 뭐 작업, 업무, 강의 시청, 필기, 간단한 영상 편집 등등의 모든 작업들 프로가 아니고 에어 M3 칩셋에서도 모두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사서 나 진짜 잘 써보고 싶은데 이건 또 동시에 나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프로를 선택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스피커, 무게 이런 것들로 정말 배가 되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에게 좀 좋은 선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장 프로 라인업으로 오십시오. 정말 만족하실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여기에 하나 덤으로 저희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종 하시는 영상 편집 작업이라든지 사진 작업이라든지 등등의 작업에서 모니터링 용도로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거리낌 없이 프로 모델로 오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에어 M3 모델과 프로 M4 모델 그리고 곁다리로 에어 4세대 모델까지 비교를 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